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경제부를 맡고 있는 이규성 부국장입니다. 저희 아시아투데이는 매년 대학을 순회하며 증권 금융 분야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소위 취준생들을 위한 잡 페스티벌을 개최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한 해를 쉬었는데요. 올해는 비대면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잡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증권사 CEO분을 직접 모셔서 증권 분야의 취업 노하우를 듣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꼭 좀 해달라고 해서 집어넣겠습니다. 자기 자본 1위를 지키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을 이끌고 계시는 최연만 수석 부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 시간을 좀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 좀 소프트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다. 네. 그 한마디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요. 저도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께 인사를 좀 드리면서 미래에셋증권의 CEO를 맡고 있는 최연만 수석 부회장 인사드립니다. 네. 아마 잡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에 이제 설명은 우리 부장님께서 이제 이미 여러 번 또 하실 것이고 했고, 근데 사실 경제 성장, 그다음에 성장을 하면 그 밑에 단의 소득에서 또 좀 더 근원적인 걸 생각하면 일자리, 그게 고용이죠. 고용이 돼서 일자리가 늘어나서 소득이 늘어나서 경제 성장을 하는. 아마 이 전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이제 근원적으로 결국은 고용이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코로나19 상황에 경기가 이제 염려가 되고 또 안 좋은 지표들도 물론 지금은 약간 회복하면서 극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께는 좀 안타까운 어떤 그런 시련의 시기라 할까? 이런 데서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 아시아투데이가 해가는 것은 저도 참여하는 CEO로서도 보람이고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취준생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요. 아무래도 이제 금융이나 증권 분야의 직업들이 그 일자리들이 양질의 일자리라고 생각하고 좀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고액의 연봉을 받을 수 있고 또 사회적인 위치도 좋은 시선으로 많이 보고 있고 그래서 이쪽 분야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좀 이 미래에셋증권 자랑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은 들어올 수 있는지 노하우나 팁도 좀 많이 소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가 많은 곳은 이제 뭐 저희 자랑이라기보다는 일자리가 많은 곳은 성장하는 쪽에 일자리가 많죠. 그리고 성장하는 쪽에 보면 뭔가 혁신하는 쪽에 기업이나 섹터, 산업이 크는 거죠. 그런 혁신과 성장의 어떤 그런 모토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을 한 결과 1등 이제 뭐 아까 꼭 해달라 자기 자본 그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닌데 누가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겸손하게 해야죠. 근데 성장과 혁신을 가지고 볼 때 저도 각 산업을 가지고 이게 이제 증권업이라고 하는 게 분석해서 데이터 그 내용을 가지고 소위 먹고 사는 곳이에요. 그런 데이터가 필요한 개인한테, 그런 데이터가 필요한 기업한테, 그런 데이터가 필요한 정부한테도 IB 산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IB, 그러니까 투자운용업을 인베스트먼트 뱅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에 성장하는 동안 개발 경제 시절이라고 우리가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는 커머셜 뱅크, 일반적으로 상업은행, 지금 시중은행의 역할이 코 묻은 돈도 저축해서 자본을 인젝션 돼야 되고 또 필요해서 자본을 끌어들여야 되고 그놈을 가지고 배를 만들고 뭐 석유화학 뭐 등등 철강을 만들고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한참 성장하는 그 속에 제조업의 성장이 없이는 근데 제조업이 성장을 하려면 저희 같은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60년대부터 정말 고맙게 정말 은혜를 그래서 주셔가지고 배고픔을 해결한 산업화를 정말로 열심히 해온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선진국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IB, 이 투자 운용을 또 잘해야 돼요. 자본금이 필요한 쪽에 자본금이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본금이 이쪽으로 갔으면 이 기술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서 주는 것이 증권업이에요. 근데 우리가 증권사 하면 주식만 막 주구장창 샀다 팔았다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데 그렇게 인식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식을 시켰던 최초의 회사 미래에셋 증권은 증권회사라는 안 좋은 관념의 회사보다는 종합자산관리회사로서의 역할을 그리고 주거래 은행만이 아니라 주거래 증권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라고 창업했던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 2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내도 중요하고 해외도 최초의 개척도 하고 회장께서 창업자인 회장께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시장을 개척한다라고 하는 제조업에서 배운 대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됐는데 금융도 수출할 수 있다. 그걸 몸소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홍콩으로부터 나가면서 또 지금 11개 나라 13개 해외 캠프를 차렸는데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1등이라는 자리에 올랐는데 지금의 1등은 크게 뭐 저희가 자랑을 꼭 하기보다는 앞으로 더 가야 할 그래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성장하는 쪽에 일자리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IB 산업, 이 증권업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곳에 이익도 또 있으니까 뭐 임금이 좀 높지 않겠어요? 예. 근데 임금이 무조건 높아서 좋다는 게 아니라 할 일이 많아서 좋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저희 채널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증권사에서 자기 자본이 왜 중요한지 이것도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렇습니다. 이제 자기 자본의 중요성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투자의 물건 꼭 사고 싶은 그리고 지금 사놓으면 1년 뒤에 뭐 5년 뒤, 10년 뒤에 좋을 것 같다. 이제 가치가 점점 성장을 해서 우리한테 좋은 어떤 이익을 줄 것 같다. 그러면 이게 내가 좋으면 남들도 좋게 볼 수도 있고 경쟁이죠. 그리고 먼저 보는 사람이 먼저 또 이익일 수 있고 이제 그런 데서 자기 자본의 중요함이 이제 중요합니다. 뭐냐면 자기 자본 충실도가 있으면 지금 현재는 지금 루틴화된 시스템 속에서 일도 하고 그렇지 않고 다른 눈, 한 눈은 국내를 보면서 한 눈은 해외를 보고 한 눈은 이 섹터를 보면서 한 눈은 지금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다른 기술의 혁신적인 영역을 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기 자본이 적으면 당장에 해야 할 예산도 있고 비용도 들어가는데 그런 여유가 없죠.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아마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규모가 한 10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면 그 다른 2등 업체보다 얼마 정도 차이 나는 거죠? 저희가 국내에서는 이제 1등이 10조, 우리 미래에셋증권 10조인데 동종업계 2등 그룹들하고 차이가 한 4조, 5조 될까요? 예, 그 정도면 엄청난 큰 차이죠. 굉장한 차이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글로벌 탑티어들과 비교를 해보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뭡니다. 예, 글로벌 탑티어들은 보통 80조, 90조, 100조 그러거든요. 물론 역사가 오래된 뭐 소위 골드만삭스라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회사들 들어보셨을 건데 그런 회사는 역사가 오래됐는데 짧은 기간 안에 10조를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벌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그래서 국내외에서도 높이 이제 평가도 해주시고 더 잘해라 너희들이 책임감 있게 더 잘해야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 뭐 이런 어떤 건 책무도 주어져 있는 것이죠. 네. 이번에는 좀 소프트한 개인적인 질문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최 부회장님이 증권업을 처음에 난 증권회사를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쪽에 이제 준비를 하게 된 동기나 계기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이런 소프트한 질문이어서가 아니고 어떤 그 직업이든 그다음에 그 시대의 인식이든 간에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있잖아요. 발전의 단계, 인식의 단계. 증권업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인식의 열악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해서 다 열망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근데 그렇지 않았죠.
해보니까 이게 맨날 손해가 나고 그래서 어떤 그 한간에 증권맨들한테는 딸도 안 준다. 뭐 맞습니다. 이런 어떤 우스개 얘기가 참 안타까운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그 증권업이 선진국 패러다임을 보니까 주식 샀다 팔았다 하는 것만은 아니더라. 아까 자기 자본의 중요성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모든 어떤 제조업, 산업에서 자본금이 필요한데 그 자본금을 마련해서 대주는 곳. 예. 이걸 뭐 펀드레이징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냥 모험 자본의 인젝션 해주는 곳. 증권사.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내 돈을 내가 좀 이렇게 운용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너가 좀 해주라. 그러면 이제 증권업이라는 게 리서치센터 분석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자산 관리로 종합적인 분석업으로 종합적인 컨설팅업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겁니다. 해외에서도 샀다 팔았다는 행태가 꼭 좋은 행태로 발전한 것만 아니에요. 거기에서 단점을 버리고 장점으로 발전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직업을 가질 때는 그 증권업이 가진 딸도 안 준다가 아니라 4년제 되돌 그런 어떤 그런 우수한 학교 공부 잘하고 그 다음에 성실하고 좋은 인재들이 증권업에 가자라고 하는 원년 시기였다고 할까요? 그게 몇 년도? 1988년에 제가 어플라이에서 89년부터 이제 근무를 했거든요. 네. 그 전에 이제 선배들도 우수한 사람들은 있었지만 행태가 그랬다는 거죠. 사회 인식이 그랬다는 거죠. 예.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개인적인 질문이라 그래서 이 증권업에 들어올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뭐 여기 이 화면을 지금 이 세미나를 설명을 보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일자리가 열악함, 이 사회 환경의 어려움, 경제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뭐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 이제 어플라이를 시도를 하시는데 그렇지만 조금 선배로서 하는 얘기가 말씀드리자면 조금 생각을 좀 정리해서 그래도 그 목표를 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증권업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딸을 안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집안에 아이비맨 증권맨이 한 사람 있으면 좋겠다 돈의 흐름을 설명해주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가이드해주는 곳이니까 분석해주는 곳이니까 그런 인식이 이제 싹트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준비했던 것은 포기하고 원래 뭘 준비하셨어요? 그거는 뭐 다들 공부했는데 산에서 한 3년 반을 있었는데 예. 좌우전 그래서 지금 와이프가 뭐 꼭 그 길만이 그 길이냐 그래서 취업해서 이렇게 하자. 소박한 질문에 얘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증권업에 발을 디뎠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최고 경영자 수준까지 올라오시게 된 왜 이렇게까지 됐겠습니까? 열심히 하셨겠죠. 맞습니다. 일하면서 배웠고 나는 우리 준비생들한테도 다소 부족하더라도 일단은 일하면서 배우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잘 표현한다면 아마 취직이 되면 더 잘 될 거요. 그런 생각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입사 시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있었죠. 됐었나요? 예. 뭐 서류 전형은 전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이 중요하고 그런 과정 절차가 있었죠.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떤 과정을 해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체육 CEO로서 가장 보는 게 제가 항상 최종 면접을 합니다. 최종 면접이십니까? 뭐 그것도 조금 특이한 경우라던데 뭐 다른 데는 뭐 최종 CEO가 이렇게 안 하고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저도 시스템을 돌리거든요. 서류의 전형 그리고 실무자들이 중요하니까 실무자들의 이제 대화를 통한 면접 이렇다면 그리고 최종 면접을 보는 것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물론 이렇게 올라온 프로세스를 타고 올라온 평가를 쭉 봅니다. 근데 최종 면접의 시간은 짧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인성이죠. 그리고 이제 품성에 관련된 게 얼굴로 좀 대화를 좀 시켜보면 알거든요. 원래 보통 뭐 국장님 알지만 관상이라고 하는 학이
관상이 통계의 표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렇다. 예, 그렇다고 해요. 네. 저도 이제 24년간 CEO를 하다 보니까 네. 많은 사람을 뽑죠. 네. 예, 뭐 신입도 그렇고 경력도 그렇고. 근데 자본시장을 이해하고 있는지, 자본시장에 와서 즐겁게 재미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또 역지사지, 예, 남을 먼저 배려를 할 줄 아는지, 그리고 끝에는 목적은 고객이신데 고객을 모시려면 어떤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지 잠깐 이렇게 한마디 던져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그런 관점이죠. 예. 그게 다른 것은 채울 수 있어요. 예, 일하면서 배우고 또 내가 모르는 것을 동료한테 배울 수도 있고 회사가 시스템적으로 교육을 또 시켜줄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서 부회장님이 아주 중요한 면접 팁 몇 가지를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 아무래도 증권회사에 들어오실 생각이 있으시면 자본시장에 대해서 이해도를 좀 높여야 된다. 아마 그런 쪽의 질문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그 품성, 인성이 중요함을 좀 많이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 즉 역지사지의 심정을 좀 갖고 있는 게 좋다. 그리고 역시 서비스업이니까 이제 네. 고객의 마음을 또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또 그 능력, 그다음에 그 진정성 네.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역지사지로 옛날에 한번 돌이켜 보면은 부회장님 어떤 또 면접에 어떤 질문을 또 받으셨나요? 좀 기억나시는 게 좀 있으신가요? 예, 시대적인 아픔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이제 저는 운동이 17단이다 이렇게 가끔 웃으면서 우리 동료들하고 또 후배들한테 얘기하는데 그때 시대적인 소명이 이 노동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 그다음에 권리, 대우, 노동운동이 이제 펼쳐졌던 우리 사회였죠. 네. 그때 80년대 상황 그 이전. 그 다음에 이제 사회가 어느 정도 발전하다 보니까 뭐 다른 나라 국가 발전 패러다임상 여전히 오는 민주화의 운동이 있었고요. 근데 제가 무슨 뭐 대목군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때의 청년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또 동참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어떤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부의 아들 팔남매의 막내로 태어나서 가진 것 없이 그렇지만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과 또 머리가 그렇게 멍청하지 않으니까 나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절에 청소년 때 또 아픔이 왔어요. 그건 육체적인 아픔, 다쳐가지고. 그래서 동기들이랑 같이 학교를 졸업을 못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약간의 운동에 대한 그런 개념에 좀 심취됐다고 할까? 뭐 그런 기간에 또 시간을 또 청년 기간을 써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대라고 하는 부분을 입대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의무니까 군대 갔다 와서 군대 기간 동안에 속을 좀 차린 것 같습니다. 현실을 직시한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마음과 같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러면 현실과 타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노력을 하면 될까?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한 끝에 다시 대학은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도 먹고 등등 이랬는데 사실 면접 자리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면접을 했지 않겠습니까? 아까 그런 시간들을 이제 할애를 하는 동안에 대학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졸업해야 되겠다 해서 어플라이를 했는데 제일 먼저 물어본 말이 뭐겠습니까? 너 나이가 먹었지 않느냐? 그렇죠. 지금 신입사원보다. 그리고 너 보니까 뭐 시대적인 소명이고 뭐고 이제 그런 것 없이 뭐 데모 많이 하고 왔구만. 이게 가장 그때도 아팠고 지금은 이제 이해합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가장 아픔이었죠. 내가 억지로 나이 많이 먹어서 온 것도 아니고, 근데 그리고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그런 상황 하에서의 그런 시간에 지나가 버림이 있었는데, 그것도 부잣집 아들도 아니고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근데 저를 뽑아 주셨어요. 굉장히 난 그 회사에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도 굉장히 존경하고 그 어르신을 저를 이해를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답변을 하신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그렇습니다. 했을 때? 지금 솔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솔직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보다 보면 아까 면접 자리에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그냥 부끄러워하지 말고 네. 진솔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떻다.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논리도 필요하고요. 이게 약간 부드러움도 필요합니다. 표현을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을 준다면 아니면 시간을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면접을 할 거예요. 기업들이. 근데 약간의 어떤 그런 부드러움과 논리를 가지고 시간을 얻어내는 거죠.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그렇다고 해서 한 시간을 얻어낼 수는 없는 건데 상대적으로 제가 조금 질문에 조금 이렇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라든가 이렇게 해가는 요령이죠. 네, 그런 걸 해가면 방금 그런 설명을 할 수 있죠. 제가 그랬죠. 너 나이가 많이 먹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제가 원래 고등학교도 아파서 졸업 못했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가지고 늦어서 중학교 사실은 2학년 때부터 내가 다쳤거든요. 그럼 뭐라고 대답했냐면 군대도 내가 그 나이에 사회생활도 그 나이에 학교도 그 나이에 해봤으니까 어린 친구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마디 이제 농담 제가 웃음을 자아내게 하려고 제가 보기에는 나이가 그렇게 많이 안 들게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지혜를 가지고 넘어갔죠. 그랬더니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내가 연습이 잘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어린 친구들이랑 학교도 다녀보고 또 사회도 해보고 사회생활도 해보고 그러니까 뽑아주신다면 내가 동기간에 나이가 차이 나는 것도 전혀 차이 안 내고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예. 부회장님 진짜 동안이십니다. 아, 예. 어머니 아버지 덕분입니다. 예. 예. 그 증권업에 그러면은 88년, 89년이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총 몇 년 정도 계신 거죠? 이제 그러면 3년째 될까요? 2021년이니까. 예. 예. 그 30년 넘도록 증권업에 계셨으면 네. 그 다양한 경험도 하셨지만 즐거웠던 적도 있고 또 보람이 있었던 적도 있었지만 또 네. 힘들었던 점도 있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뭐 좋았던 점이나 긍정적인 점 사연 하나만 소개 좀 시켜주시고 또 반대로 아 되게 힘들다 요거는 내가 좀 어려운 역경이었구나 이런 또 사연도 하나 좀 소개 좀 시켜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영자 CEO가 되는 과정이 이제 지금 많이 어려웠죠. 근데 또 할 얘기도 많고 근데 경영자가 된 상태에서 경영이란 뭐 일이란 어떤 일이든 그게 이제 경영으로 이제 개념이 승화된 개념으로 한다면 무엇이냐 최현만 그게 너는 뭐라고 생각해 한마디로 저에게 물어본다면 인내다 예, 참고 해야 된다 들어올 때 어떤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가짐이 근데 조금 환경이 뭐 동료가 회사가 뭐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회사는 분명히 이제 경영 목표가 있거든요. 사회도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 근데 그 목표가 있잖아요. 고정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변하는데, 환경이 변하는데, 예, 뭐 수요, 공급,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 섹터가 이끌어갔다면 다음번 섹터는 또 다른 어떤 섹터가 이끌어가고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아까 분석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업에 있어서 분석을 좀 뒤돌아서 돌려보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증권업도 아까 제가 이제 전 직장에서 미국에 올가에 연수를 보내줘가지고 거기에서 수업을 한 달 정도 이상 받았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증권업,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증권업이 한국에서 태동이 된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 자본주의 역사 100년이라 그러잖아요. 그 이데올로기의 어떤 그 탄생들을 보면 여러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안에서 자본시장을 하라고 그럽니다. 증권업이. 근데 거기에 가장 발달된 나라가 뉴욕이라고 그러잖아요. 월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받아보니까 거기에 이제 잠깐 월가에서 나가면 허드슨 강이 나와요. 걸어서.
거기에 빠져 죽은 사람이 많았대요. 투자가들이 폭락해가지고. 투자가들이 자살. 예. 안타까운 일이. 왜 그랬을까? 주식 투자해서 손해 보고. 또 뭐 우리도 신용 투자가 있지만 레버리지. 뭐 이런 것들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투자의 행태, 주식 투자의 행태를 바꿔야 되겠다. 좀 더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다. 좀 더 분석해서 그렇게 샀다 팔았다 회전율 위주로 하기보다는 장기 투자를 유지해야 되겠다. 직접보다는 간접적으로 전문가한테 맡겨서 하게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증권업이. 그래서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아마 그런 것들을 우리 증권업에 들어오시면 그런 것들 이제 배울 겁니다만은 이미 굉장히 그런 아픔이 있었던 제가 겪었던 아픔이 있었던 시절보다는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예, 고통이 없는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뭐 산고의 고통, 어머니가 주신 고통 이게서 오늘 제가 여기 있지만 좋은 것도 그런 고통 속에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오시게 되면 굉장히 나는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행복만큼 미래의 세대, 미래의 또 다른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많이 주역들을 해야 됩니다. 개선시키고 또 혁신시키고 지금도. 근데 경영 근무할 때 절대 참아야 되고 경기란 건 사이클이 있고 반드시 또 사이클은 올라갑니다. 바닥을 딛고. 이래서 이런 부분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증권업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참아내야 하는 그런 인성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예.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거는 증권업도 중요하지만 아마 조직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를 다녀도 인내하는 부분은 예? 굉장히 중요한 인성 중에 하나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예. 네. 원래 요 얘기랑 비슷하게 다음 질문이 같은 맥락으로 이어질 수 있겠는데요. 모든 직장을 처음 하는 새내기 직장인들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중간 간부들도 같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나도 최고 경영자, CEO가 좀 되고 싶다. 그러려면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예. 부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어떤 경쟁력으로 이 부회장까지 최고 경영자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예, 결국은 뭐 저만이 아니라 똑같은 생각을 지금 취업준비생 여러분들도 제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구나라고 하는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산업, 다른 기업의 CEO분들도 저보다 훨씬 훌륭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건데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제가 이제 제 경험이니까 CEO는 결국은 의사결정을 책임지고 하는 사람이에요. 회사 전체적으로. 근데 모든 부분을 가지고 다 의사결정을 그때 때에 따라서 참여해서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야 할 일과 그 다음에 나머지 일은 누가 하게끔 해야 되냐면 조직이 하게끔 해야 돼요. 그걸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CEO는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체크를 하면 된다. 제가 배운 소위 말해 뭐 노하우로 할까? 그러면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임직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강조하는데 미래의 CEO들이요, 후배들이요, 너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똑똑해도, 개인이 똑똑해도 조직을 이길 수는 없는 거란다. 단지 개인은 어떤 품성, 책임을 지려는 그리고 전문성이 있고 나의 전문성을 내 동료한테, 내 조직한테 주는 역할, 기여하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품성만 가지면은 얼마든지 어려운 일도 풀어가는 거란다. 나는 지금도 우리 취업준비생들한테도 그런 어떤 그런 것을 CEO가 딱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매니저급으로 있을 때든 뭐 선임 수석 매니저급으로 있을 때든 올라가면서도 그때그때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예. 팀장은 팀장대로, 지점장은 지점장대로, 아니면 사원은 사원대로.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이게 혜태, 게으르게 되고 뭐 자기 자신에게도 자꾸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내가 안 해도 돼, 뭐 남이 해주는데 이럴 것보다는 내가 해야 되는데라고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서 계속해서 온다면 저 같은 CEO가 된다면 더 잘하지 않을까요? 훨씬 훌륭하게. 예, 그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네.
부회장님 되게 쉽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사실은 그 순간순간의 의사결정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어떤 조직이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다양한 그 의사결정들이 결국엔 CEO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받는 스트레스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 수년간 이 증권업을 몸담으면서 나름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으시면은 좀 소개 좀 해주시고 또 이렇게 뵈면은 항상 제가 한 수년간 배웠지만 항상 이 체형이나 이런 게 굉장히 슬림하시고 건강 관리를 참 잘하신다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나름의 또 건강 관리 비법 이런 것 좀 후배들에게 좀 전수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CEO가 된 것도 아니고 뭐 말씀하셨듯이 어느 날 갑자기 아까 많이 아팠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또 다쳐서도 CEO가 돼서 나서도 교통사고 때문에 크게 네. 죽을 뻔도 했는데 지금 그렇게 이제 평가 이제 봐주시니까 고맙고 저도 건강 관리를 위해서 모든 게 심신의 건강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당신은 다 겪어보고 뭐 건강하니까 그러지 안 그렇습니다 우리 후배님들 진짜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게 따라오고 또 반대로 마음이 건강해야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가짐이죠. 내가 신체를 건강하게 운동을 해서 하겠다. 근데 이게 모든 게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일도 하고 건강도 관리하고 또 뭐 아들로서 효도도 해야 되고 딸로서 뭐 이렇게 친구들도 있고 모든 걸 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계획을. 아까 의사결정도 이 우리 업은 또 투자업이거든요. 투자운용업이에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업은 각 영역에 따라서 매니저급들이 결정할 때도 있어요. 또 기업 탐방도 마찬가지고 해야 할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해도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전문적인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은 곳이에요, 증권업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와서 일을 하려면 우리 업에서 하려면 사이클이 매일같이 데일리하게 시간을 두고 초를 다 두고 하는 사이클이 있고 가격 변화가 그 다음에 주간으로 또 월간으로 또 연간으로 이렇게 이제 길게 뭐 여러 가지 같은 뭐 경기 순환 사이클이라면 뭐 주글라 파동이니 뭐 그런 건 다 배워서 아실 거예요. 장기적인 단기적인 사이클. 근데 경영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증권업에 들어오시려면 좀 더 장기적인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장기적인. 예. 그날 변하는 가격보다는 이게 좀 더 중장기로 좋겠다. 이런 시각을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균형적인 시각이 중요해요. 지금 어려워도 지금 가격이 이래도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균형. 예. 그래서 장기적인 마인드, 균형적인 생각, 이런 생각을 반드시 갖춰야 돼요. 예. 그리고 아까 계획을 세운다면 효도도 할 수 있고 친구도 만날 수 있고 회사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시간 계획을 그리고 운동 시간을 잡아서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계획만 세운다면 얼마든지 보람 있게 가정에서도 또 일도 자기 심신의 관리도 할 수 있다고 경험을 한 사람이니까 나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뭐 디테일한 것은 나중에 저 점심 사겠다고 하고 이렇게 오십시오. 제가 사드리고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게 말은 쉽지만 실행하는 게 되게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수년간, 수십 년간 하신다는 거는 대단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저도 다시 반성하고 계획적인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몸이 건조, 계획 이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몸이 건조한 게 아니라 보람 있고 즐겁고 생활할 수 있으려면 계획된 시간을 가지고 하시라 이겁니다. 그 채용 관련된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좀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생각하기에 그 증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나름의 어떤 중요한 덕목이라든지 또 필요한 스킬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증권업을 통틀어서 필요한 덕목이라든지 아니면 능력 이런 걸 말씀해 주셔도 되고 미래에셋증권이 원하는 인재상 이런
덕목과 이러한 능력을 좀 보유했으면 좋겠다,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아까 이제 증권업에 들어오기 위한 덕목, 제가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장기적인 생각을 좀 더 갖춰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균형적인 생각을 어느 업종도 필요하지만 굉장히 가격 변화가 심한 이 변동성. 그러니까 균형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가치가 있는 곳이 성장을 합니다. 가치가 있는 곳으로 돈이 옵니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인재들이 모이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늘 균형된 생각을 가지고 오신다면 근무를 하셔야 되고요. 또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아까 이제 스키플하게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다고 이제 하시는데 말씀하셨는데, 예,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한 자본시장의 이해, 예, 자본시장의 이해를 밑으로 올라가면 밑으로 들어가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주식에 관련된 이제 분석력이 그러려면 재무제표를 읽는, 적어도 그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이해, 자산 배분에 대한 이해. 어떤 수익률도 자산 배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산 배분이, 그런 말도 있습니다. 투자론에 보면 자산 배분의 힘이 그 수익의 90% 이상의 관건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뜨는데 엉뚱한 이쪽에 가서 있고, 여기 쪽에서 좀 봐야,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이쪽에 가 있고, 자산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포트폴리오라고 이론이 그래서 나온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 배워서 다 모든 걸 완성하고 들어오실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정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가 된 이후에 우리 스티브 잡스 선생님 이후에 나온 어떤 그런 단어가 이제 플랫폼. 그게 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미래셋의 뭐라 할까, 좌우명이라 할까, 소위 개인의 전문성은 존중하되, 예, 여러분들이 팀 플레이를 하는지를 보겠다. 예, 그 팀 플레이. 예, 그러니까 IB 사업부에서 일을 하는 사람과 WM 사업부에서 일을 하는 사람, 지점에서, 예, IPO 주관사 상장을 시켰는데 여기에서 딜이 비즈니스가 나오는 거예요. 개인 투자가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팀플레이를 해야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자산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할 건데 너희들 지점 고객들한테 드릴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설명입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기에 공간을 마련해 줄 테니 당신의 전문성, 당신의 즐거움, 당신의 어떤 시간들 와서 한번 놀아보시오. 그러니까 거기에 시너지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시너지가 시장, 고객들한테 연결이 되니까 너무 고객들은 박수를 쳐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우리 미래에셋도 미래에셋에 오시면, 예, 돈을 안전하게, 연금은 연금,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IB면 IB, 주식이면 주식, 채권이면 채권, 이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투자 운용의 플랫폼 미래셋이라 할 수 있죠. 저도 그걸 아주 공고하게, 퀄리티 있게 만들어 보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재상 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정도로 품성이 있어야 되겠다. 내 똑똑함만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근데 책임감이라는 인재상, 그 개인의 그 존중해 준다 그랬잖아요. 네. 개인의 전문성, 개인의 어떤 그런 역량은 존중해 주되 이걸 풀어내서 팀 플레이, 조직과 함께 성장하는 그런 품성, 그게 저희들의 인재상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내려가면 네 가지. 글로벌라이제이션, 국내만 시장이 아니다. 해외를 보는 눈, 해외를 보는 눈이 있으려면 여러 가지 이제 갖춰야 되겠죠. 글로벌라이제이션. 또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고령화 되고 있고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연금이 중요합니다. 최초의 연금 사업자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네. 예, 퇴직연금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펜션, 예, 이 연금을 준비해 주지 않으면 소위 말해 국가에서 말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예, 그래서 평안한 노후를 위한 연금 준비. 예, 그리고 이제 소위 아까 말한 투자 운용회사인데 너무 투자를 안 하고, 예, 너무 무서워하고, 투자를 용기 있게, 그러려면 위험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를 잘하는 회사. 그래서 네 가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투자를 잘하고 글로벌 잘하고 연금 관리 잘하고, 근데 환경은 어떻게 옵니까?
그걸 디지털이라고 그러죠. 네. 디지털. 예.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 미래에셋 그룹이 아마 가장 앞서 있을 겁니다. 페이 하면 뭐 IT 회사, 뭐 그들 제조업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플랫폼 회사만 하는 것 같은데 미래에셋 페이 증권업계는 최초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 그래서 디지털라이제이션, 글로벌라이제이션, 디지털라이제이션, 펜션 관리 잘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소위 그 투자를 잘하는 인베스트먼트. 이제 이렇게 해야 우리가 잘 되어야 우리 고객들이 잘 되고 아까 사회 발전에 기여를 했던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체들한테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할 일이. 예,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그 아마 이 미래셋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떤 쪽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그 네 가지를 지금 했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 가야 한다. 지금도 하고 있고. 네. 예. 그래서 미래셋 증권의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미래셋 증권이 이런 식의 그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네. 또 앞으로도 이렇게 길을 걷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예.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요 얘기는 저희가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아까도 증권사를 들어가게 된 계기가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따뜻한 직장을 갖기 위해서 좀 그래도 좀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 예. 위해서 했다. 예. 이렇게 예.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좀 그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모든 그 취업 준비생들은 그 해당 직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과연 어느 정도 연봉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게 가장 큰 관심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미래셋 증권에 들어가게 되면 1년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대략 평균적으로 그걸 공개적인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략 뭐 어느 정도 된 일단 얘기하시고 1등 회사니까. 네 예. 궁금합니다. 1등 회사니까 1등으로 주어야 되고 네 1등이니까 1등 인재한테 요구 사항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예. 따른 뭐 다양한 또 그 일도 많이 해야 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국내외 시장의 경쟁을 하는 이제 그런 목표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려면 해외 글로벌 탑티어들의 증권사의 연봉도 중요하고, 예, 또 참고도 해야 돼요. 아시아 탑티어까지는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예, 이제 브랜드를 보면 또 신용 평가사들의 이제 평가라든가 그런 거 보면 아시아 탑티어의 미래에셋이 이제 브랜드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글로벌 탑티어로 가려면 제가 볼 때 한 10년 정도 노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러려면 연봉을 예산 비용으로 보지 않고 중요한 인재들한테는 투자라고 보고 줘야 될 것 같고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연봉하면 기본적인 연금이 있고요, 월급, 임금, 그 다음에 이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이 투자운용 이 회사들은 이제 그런 나는 두 가지의 구분을 해서 들어오신 준비생들도 연봉이 얼마다 이게 그 작네? 1등 회사가? 뭐 아니면 증권업이 많다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는 옛날부터 선진국의 탑티어들부터 성과에 의한 성과급 제도가 상당히 발전이 잘 돼 있고 시스템 쪽으로 잘 돼 있는 업이에요. 저도 그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는 것은 A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연봉이 좀 글로벌 소위 이 업에 대한 그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좀 높은 편이죠. 네. 예. 그 정도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회장님 말씀 중에 요 말씀이 참 인상 깊은데요. 네. 연봉을 직원들에게 주는 연봉을 비용이 아니라 투자 개념으로 네. 보고 있다. 네. 그 얘기는 결국에는 그 인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단순히 비용적인 측면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미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어떤 투자의 개념으로 볼 것인가, 예. 이런 측면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 성과급,
예.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한 만큼에 대한 대가는 확실히 해주는 회사가 미래에셋증권이다. 그럼요. 예.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열심히 일하시면 연봉은 확실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네, 부회장님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다른 질문 또 하겠습니다. 다음 대신 질문. 장기적으로 인내하면서 근무해주고. 네, 인내도 가장 중요한 덕목 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 네. 아, 네. 제가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드릴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 부회장님이 계속 그 얘기하시면서 그 질문들의 답변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넘어가서 네. 마지막으로 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빅데이터라든지 네. 또는 거기에 따른 뭐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되고 또 앞으로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인력들도 필요하고 또 은행에 계신 분들 은행장님도 소위 이제 코딩 관련된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인문이든 전공과 상관없이 코딩에 대한 이해도도 좀 있어야 예. 회사에 들어왔을 때 은행에 들어왔을 때 더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증권업이 계속 발전을 해가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글로벌라이제이션도 있고 또 디지털을 활용한 많은 또 사업 부분에 대한 또 연관성이 생기고 그래서 앞으로의 그 증권업 그다음에 증권회사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 갈 것 같고 네. 이에 따른 또 어떤 준비가 또 필요한지 네.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취업 준비생 우리 이제 후배님들은 이제 그런 세대일 겁니다. 저보다 훨씬 디지털 마인드, 또 IT 베이스, 그리고 이제 저도 뭐 스마트폰을 쓰지만 이런 것에 대한 저도 이제 기계치였다가 뭐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쭉 이렇게 이제 배우는 과정도 있었고 지금은 뭐 없이는 안 되는 사이버그죠 저도. 예. 근데 우리 후배님들이 훨씬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충분히 나는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가지고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우리 임직원들한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 모든 임직원이 코딩도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데이터 마이닝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나이가 든 시니어급들 이런 사람들한테 다시 배워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들어온 인재들이 그런 역량을 갖추고 들어오니까 그걸 이용해서 아까 조직에 여러 가지 노하우 관리자로서의 리더십이 있으니까 조직이 잘 플레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자리가 이제 아시아투데이가 마련한 취업준비생들 위한 어떤 그런 자리니까 제가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 같은 MZ세대들 80년에서 한 2000년에 태어난 우리 후배님들을 위해서 제가 오래전부터 빅데이터, 대학생들한테 빅데이터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큰 행사를 열어서 토너먼트식으로 운동회식으로 올라와가지고 마지막 데모데이 할 때는 10개 팀.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에 와서 이제 발표를 하죠. 그래가지고 큰 시상도 하고. 그 다음에 특전을 줍니다. 미래에셋에 입사를 한다고 할 때 뭐 서류 전형을 면제하겠다. 1차 면접 면제하겠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도 그 상황을 그렇게 이제 루틴하게 해오던 일을 조금 이제 제약을 받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준비.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아마 우리 국장님과 제가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 아마 경영을 해보니까 이 시대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대면과 비대면의 균형이 어딜까 이렇게 고민합니다. 지금도 고민합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소위 AI,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람이 하는 일을 어느 정도까지 누가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을 그냥 스스럼 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에서 입사를 했고 그런데 경영을 해보면서 이해하게 됐는데 들어온 후배들은 조금 그런 부분의 마인드를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그냥 즐기고 놀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즐기고 놀고 하는 게임 산업이 큰 성장 산업이 돼가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 부분을 조금 생산성과 직업
이게 직업이라고 하는 생각과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갖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걸 잘하는데 이걸 잘해가지고 비즈니스로 연결하는데 아이디어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 그러려면 있잖아요. 그러려면 인문학도 중요합니다. 생각해내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저는 코딩, 데이터 마이닝, 디지털 마인드, 뭐 빅데이터, AI 등등 여러 가지 아시는 용어를 다 했는데 실제 용어가 아니라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후배님들도 그런 부분에 훨씬 더 가까이 있는 세대들이니까 또 그렇게 해온 어떤 그런 삶 자체가 그런 속에서 생활하는 한 7, 80%는 아마 스마트폰이 없이는 생활 못 하실 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생산성과 비즈니스로 항상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네. 와, 오늘 진짜 그 좋은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네. 그 여러 가지 또 인상 깊었던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 지금 저도 그랬지만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미래가 불투명하고 좀 네. 불안하고 네. 과연 내가 직장을 가질 수 있을까? 또 직장에 들어간 새내기 분들도 들어와서 기쁘긴 하지만 과연 내가 잘 버틸 수 있을까? 아니면 계속 승진해서 좋은 위치까지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불안하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하고 또 뭔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방향성을 못 찾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한번 해주신다면 마지막으로 그 좋은 네. 예. 끝맺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안타까운 그 얘기들을 이제 배경을 다 국장님도 저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증권업이 이제 증권업의 취업 준비생을 위한 프로그램이니까 증권업은 성장 산업입니다. 근데 그 성장 산업인 증권업을 고정관념으로만 보면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비대면으로 지금 오늘 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고객 관리도 비대면이 굉장히 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꼭 책상에 앉아서 고상하게 내가 자리를 잡고 일을 해야만이 그게 잡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아이패드라든가 여러 가지 기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내 안의 사무실, 내 안의 책상 이런 게 많이 준비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예를 들어서 13시간, 뭐 14시간을 일을 한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좀 이렇게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전화로 하는 센터, 비대면으로 하는 어떤 유튜브를 가지고 스마트머니를 이끌어가는 스마트머니의 그 섹터에 그 조직에 가서 일하는 사람 뭐 등등 이런 게 이제 지금의 변화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들어오신다면 일은 많습니다. 할 일은.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일들이 이제 수급이 지금 약간의 꼬임이 있어서 뽑는 직원도 숫자가 왜냐하면 기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변해야 이게 방금 말하기 디지털화가 돼야만이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생산이 되는데 지금 있는 분들도 안정감 있게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거는 우리 후배님들이 이해하시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증권업은 성장 산업입니다. 반드시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 상황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지금도. 그다음에 그 전에 2008년 외환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전체적인 산업의 사이클이 어려운 때인데 그래서 돈을 풀고 막 그러는데 증권업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분석해주고 좋으면 좋을수록 또 가이드해주고 이런 곳이거든요. 근데 비대면과 대면에 대한 소위 말해서 마음가짐은 가지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런 일들을 허투루 보지 마시고 뭐 전화로 한다 그런 일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이 일들이 중요하다. 이 일이 본업이다. 라는 생각 이런 생각을 갖고 오신다면 굉장히 일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네. 진짜 이건 뭐 그냥 나와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네. 그 증권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아시아투데이가 마련한 온라인 잡 페스티벌 CEO 대담 그 최현만 수석 부회장님 편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 미래셋 증권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증권사 여러 군데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여러분들은
아마도 최 부회장님의 이번 말씀을 통해서 관련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최연만 수석 부회장님께 감사의 인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뭐 한마디만 또 시간을 내달라고 하시니까 한번 듣겠습니다. 예. 2021년 그 아시아 투데이가 이제 금융증권 자합 페스티벌, 오히려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 계속 진행해 주시고, 또 어려운 우리 취업 준비생들 위해서도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도록 여러 기회를 통해서 노력을 합니다만은, 앞으로도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또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과 또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도 좋은 어떤 방향으로 형성이 되도록 저도 미래에셋증권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투데이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21년 온라인 금융증권 자합 페스티벌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최연만 수석 부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